이제 앞으로 한 2-3달이면 안 보이게 될 거다 라는 딱 어떻게 보면 선고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나에게 이 말을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여전히 똑똑히 보였거든요. 너무 선명한데 나에게는. 그리고 뭔가 제가 그때 2층이었거든요. 똑똑히 생각나는 게 2층에서 이제 아래 1층을 바라보는데 사람들 돌아다니는 것도 보이고 그런 봐도 얼굴도 보이고 하는데 진짜 다들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언제 어떤 일로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된 건가요? 이제 이렇게 13살 때 큰엄마 큰아빠 집에 가서 이제 가족의 정을 느끼고 이런 게 안정감이고 이런 게 행복이구나. 행복 좀 느끼고 있는데 나도 이제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사실 교회는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도 이제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여기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냥 평범함이 행복이구나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18살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저는 버스를 타고 한 40분 정도 거리에 학교를 다녔거든요. 이제 학교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 피곤하니까 제가 잠이 많은 편이거든요.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이제 자면서 오고 이제 내리려고 한쪽 눈을 딱 뜨는데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딱 오른쪽 눈만 이렇게 떴거든요. 근데 세상이 검게 안 보이는 게 아니고 회색 빛으로 딱 빛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뭐지? 하고 딱 번쩍 눈을 다시 뜨는데 다시 세상은 보였어요. 왼쪽 눈은 보였거든요. 그래서 왜 이러지? 내 눈이 한쪽 눈이 까마도 안 보이고 너무 피곤해서 이런 건가? 라는 생각 속에서 잠을 많이 자보자 해서 일주일 동안 잠을 자고 근데 여전히 앞이 안 보이니까 이건 이상하다. 이런 적은 처음인데 사실 저는 시력이 좋아서 안과를 가본 적도 없었고 동네 안과에 이제 가봐야겠다 해서 동네 안과를 가서 검진을 받는데 오른쪽 눈이 측정 불가다. 이제 왼쪽 눈은 0.8인가 9가 나왔어요. 근데 오른쪽 눈은 측정 불가다. 왜냐면 한치 앞이 안 보이니까 진짜로. 그래서 큰 병원을 가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진짜 모든 가족이 걱정 속에서 큰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시신경염이다. 스테로이드제를 한 3-4일 정도 맞으면은 이제 입원해서 지내면은 돌아올 거다. 라는 말을 듣고 이제 다들 안도를 했죠. 다행이다. 이제 그렇게 하고 퇴원을 하고 일상을 지내고 있었어요. 왜냐면 병원에서 돌아온다 했으니까 한쪽 눈이 여전히 보이지 않아도 한쪽 눈으로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거든요. 이제 공부를 하고 다시 책을 보고 또 일상의 행복을 그냥 느끼면서 살고 있는 그 와중에 이제 학원에서 책을 보는데 한 7-8월, 한 6-7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책을 보고 있는데 책이 갑자기 스스슥 사라지는 글자가 왜 이래 뭐지? 뭔가 김이라고 한다면 슥슥슥 중간에 뭔가 구멍 뚫린 느낌? 왜 이러지? 빛이 뭔가 이상한 게 있나? 뭔가 빛발해서 느낌이 그래가지고 아닌데? 근데 또 갑자기 학원 선생님들이 막 이제 막 그런 걱정을 했어요. 한쪽 눈이 안 보이면은 한쪽 눈이 따라간다더라. 뭐지? 그래서 안경 도수를 다시 맞춰봐야겠다. 저는 뭔가 안경 도수에 문제가 있는 건가? 그래서 안경집을 갔는데 안경집에서 보통 도수를 맞추면은 다시 선명하게 보이는데 거기서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도수 맞춰도 지금 시력이 0.23밖에 안 나와요. 이거 뭔가 병원 좀 가보셔야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지? 이 뭔가 다시 불안한 느낌은? 다시 큰 병원에 갔어요. 선생님, 이거 시력이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거 오른쪽 눈이 돌아오기는커녕 지금 왼쪽 눈도 도수를 맞춰도 안 나온답니다, 시력이. 그 선생님이 이제 검진을 이렇게 보다가 다른 선생님에게로 인도를 하더라고요, 다시. 여기서 검진을 받으라고. 그래서 거기서 검진을 받아야 되니까 다시 그동안의 증상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제가 생각하는 병인 것 같다. 피검사 좀 해보자 하고 피검사를 하고 일주일에 와라 라고 하셔서 일주일에 갔죠. 이제 큰엄마랑 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는 거예요. 이런 말 할 때마다 자기도 참 늘 안타깝다.
그 멘트 속에서 저는 뭔가 이게 뭐지? 불길한 예감. 예. 이게 뭐지? 불길한 엄청난 예감.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희귀병이 맞다. 이제 레버 시신경병증이란 희귀병이고 이제 오른쪽 눈이 안 보이지 않냐. 근데 빛밖에 안 보인다. 이게 사람마다 참 증상은 다른데 같은 병이어도 왼쪽 눈도 아마 오른쪽 눈만큼 이제 앞으로 한 2-3달이면 안 보이게 될 거다 라는 딱 어떻게 보면 선고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나에게 이 말을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여전히 똑똑히 보였거든요. 너무 선명한데 나에게는. 그리고 뭔가 제가 그때 2층이었거든요. 똑똑히 생각나는 게 2층에서 이제 아래 1층을 바라보는데 사람들 돌아다니는 것도 보이고 그런 마도 얼굴도 보이고 하는데 진짜 다들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세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하니까. 그래서 하지만 저는 이제 믿지 않고 이제 그때부터 눈에 좋다는 음식을 막 먹었어요. 생당근도 먹고 막 블루베리, 막 홍삼, 막 액, 막 그런 거 막 지어서 다 먹고 이제 초록색을 보면 눈이 건강에 좋다길래 색종이 막 눈에다가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서 학교도 다니고. 근데 이제 조금씩 제가 안 보인다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어디 계속 부딪히기도 하게 되고 학교에서 이제 달리기 이제 체력장 달리기 시험을 보는데 달리다 막 엎어지고 그래서 막 몸에 피가 나고 진짜. 그리고 프린트도 안 보이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지도 안 보이고 맨 앞에 있어도 칠판도 안 보이고. 칠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집은 또 어떻게 가야 되지?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친구 없이는 집도 못 가겠고 달력으로 시력을 체크했는데 멀리서 보이던 달력 숫자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게 되면서 나중에는 코앞에서 이제 붙이고 봐도 엄청나게 그냥 커야 2, 5 약간 엄청나게 진짜 커야 그렇게 해야 진짜 보이니까 나는 이제 진짜 안 보이는구나. 그걸 깨닫고 고등학교를 자퇴하게 됐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완전하게 이제 안 보이게 된 게 공교롭게도 남들보다 저는 좀 생일이 늦어서 나 주민등록증 남들보다 늦게 받겠다 라는 생각,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나 빨리 받고 싶은데 근데 남들보다 1년 일찍 18살 11월 9일에 복지카드를 받게 됐어요. 장애인 복지카드. 진짜 딱 운명 같게도 그 뒤에 2010년 11월 9일 딱 써 있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이제 새롭게 태어난 날, 시각장애인으로 1살이 되던 날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어때요? 이제 그런 위기가 나에게 찾아오게 되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고 어떤 존재에게 나도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보게 해달라고 매달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때 좀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진 않던가요? 맞아요. 딱 그때였어요. 이제 학교도 자퇴하게 되고 집에서 누워서만 지냈거든요. 1-2달을. 왜냐면 장애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까 나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지? 내 인생 진짜 어떻게 보면 망했구나. 나 남들 다 학교 다니고 나도 이제 좀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나 진짜 행복해질 수 없는 건가? 나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한테는 여전히 잃을 게 있었던 건가? 하면서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계시다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나? 어떻게 저한테 진짜 이러실 수 있나? 아니 저 진짜 어릴 때 그래도 교회 열심히 가려고 했고 저 하나님 이야기 다 안다. 구약시냐? 어떤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살았고 제가 혹시나 중간에 교회에 안 가서 그런 거라면 안 간 애들 진짜 많고 수두룩 빽빽한데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저에게 이러시냐? 저 그래도 모질게 산 거 없는 것 같고 저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그 마음 하나였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진짜 계속 원망의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밖에 나가겠다고 놀이터, 집 앞 아파트 놀이터 가겠다고 나갔는데 잠깐 나가는데 그때는 이제 익숙하지 않고 방향감각 노하우가 없으니까 나 아파트 놀이터가 대체 어딘 거야 막 하면서 막 길을 잃고 이제 큰엄마한테 전화도 하게 되고 큰엄마한테 이제 그냥 어디 아파트 앞에 정자나무 벤치에 데려다 달라 해서 거기 앉아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진짜 저한테 이러실 수 있냐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와중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계속 그 마음을 품고 저는 이제 집에서 라디오만 듣고 음악만 듣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자를 배워보는 게 어떻냐라는 이제 큰엄마의 이야기, 큰아빠 이야기가 있어서 생각을 했는데 뭔가 그 당시에는 장애인 하면은 너무 TV 속에서 불쌍하고 안타깝게 비춰지니까 나도 그러면 점자를 배우면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건가? 그건 또 싫은 거예요. 나 그만 불쌍하고 싶다. 나 장애인이 되기 전에도 스스로 불쌍한 게 싫어서 행복해지고 싶었던 사람인데 왜 그래야 되나 하면서 점자를 배우기가 싫었어요. 저한테도 편견이 있었던 거죠.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큰엄마의 이제 울음소리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거부를 하고 이제 라디오를 듣고 방에서 이제 누워서 음악만 듣고 지내는데 그냥 어디선가 그냥 속상한 울음소리 있잖아요. 그게 들리는데 누구의 울음소리인지 딱 알 수 있죠. 뭔가 죄송한 거예요. 나는 큰엄마 큰아빠를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나의 은인이라고 생각했고 나에게 행복을 만들어준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런 게 맞나? 나도 그냥 큰엄마 큰아빠랑 행복했던 그 시간이 떠오르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나를 위해서 내가 나만 바라봤던 것 같다. 그 한두 달의 시간이 나도 힘들겠지만 그냥 그 나를 바라보는 상대는 얼마나 힘들까? 큰아빠가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힘들 필요가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점자를 배우겠다 라는 다짐을 하고 아는 선생님의 소개로 이제 맹학교에 도서관 선생님을 또 소개받아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길도 혼자서 익히고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당시 대림동 영등포구에서 저 강북구 수유동에 지하철을 타고 마을버스를 타고 연습을 해가지고 혼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점자를 배우러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집에서 점자만 계속 쓰고 전 한 번 꽂히면은 될 때까지 하거든요. 또 열심히 하는 타입이고. 그래도 어릴 때 배우는 것보다는 좀 늦은 나이니까 조금 더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쵸. 19살 때 시작을 했으니까 쉽지 않고 어렵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호기심이 많은 편이어서 점자라는 게 퍼즐 같네 마치. 그래서 어차피 나 음악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계속 그걸 외워가지고 찍는 것부터 연습했어요. 그리고 그냥 큰엄마랑 밥 먹는 거 빼고는 진짜 할 게 없으니까 나 이것만 한다, 마스터한다, 빠르게 끝낸다 해서 2주 안에 계속 쓰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원래 노래 한 곡을 써오라는 거를 그냥 7곡을 써갔어요. 가사를 점자로 써오라고? 네. 그냥 들으면서 계속 쓰고 2주 안에 그냥 한글이 외워지고 쓰는 게 마스터가 됐어요. 와, 대단하네. 그럼 이제 읽기를 해보자. 읽기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면 느껴야 되니까. 그래서 동화책을 주셨는데 읽을 수 있지 하고 읽었는데 하나도 안 읽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지? 진짜 다 똑같이 느껴지는데? 큰일 났네. 아니야,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말자. 혹시 지금 빛은 느낄 수 있으니까 혹시 빛 때문에 이 점자 읽는 게 방해가 되나? 해서 방에 들어가서 불을 다 끄고 이불에 들어가서도 이제 막 해보고 계속 그냥 만졌어요. 진짜 한 글자도 안 읽힌다. 하다가 2주가 지났을 때쯤 딱 한 글자가 읽혔어요. 그 한 글자를 딱 읽는데 됐다! 하면서 갑자기 성취감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이 걸려서 어떻게 보면 점자 1년 동안 걸릴 거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달 동안 점자를 이제 읽기가 된 거잖아요. 나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좀 단순한 면도 있거든요. 책을 읽을 수 있으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다시 대학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뭐지? 길이 보인다. 갑자기 이제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인다. 긍정적인 생각들이 이제 다 생겨나는군요. 그래서 이제 20살 때 저 맹학교 입학하겠다. 남들이 다르게 보이는 것보다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서겠다. 야, 멋진 결정이네. 네. 근데 저는 점자 모르니까 점자가 그 우리가 읽는 글자대 모양대로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또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이제 약간 저희 한글은 가령 이정수라고 한다면
이정수 이렇게 한글 짱글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느려뜨려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쓰고, 그러니까 모음 이를 쓰면은 이예요. 그리고 정이 지읒 이응이잖아요. 그래서 지읒을 쓰고 모음 어를 쓰고 이응을 쓰고 느려서 그냥 느려뜨려서 쓰는 거예요. 영어처럼 쓰는. 네, 맞아요. 영어식으로 맞아요. 그런 그래서 식으로.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네요. 그 점자를 열심히 하셔갖고. 맞아요. 아까도 보니까 뭐 성적 2, 30등 하다가 맞아. 10,000원씩 주니까 바로 1등 했던 그 네. 실력이 또 발휘가 됐네요. 아, 그렇죠? 맞아요. 좀 이 집념이 좀 오기가 있어서 그래요. 좀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1년 동안은 다시 점자를 계속해서 꾸준히 연습하고 이제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는 시간으로 가지고 19살 때 처음에는 왜냐면 점자 배우는 것도 진짜 싫었던 게 남들 수능 배울 때 저는 자음모음하고 있으니까 사실 너무 싫었거든요. 진짜 배우는 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성취감, 성취 경험, 성공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과 함께 이제 복지관에 가서 취미 생활을 즐겨야겠다 해서 볼링도 쳤어요. 볼링 치면서 뭐 대회도 나가보고.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느끼고 해요? 이제 자세만 배우고 이제 내가 그 점, 가운데 점만 익힐 수 있게 거기 뭐 붙여놓는다거나 레인지 위에서. 뭐 가이드레일을 통해서 잡고 그 중심만 잡고 이제 굴리는 연습을 계속 하면은 이제 소리도 나고 뒤에서 몇 번 핀이 남았다 알려주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또 미세하게 감각이잖아요. 살짝 튼다거나 살짝 또 옆으로 튼다거나 해서 탁탁. 저 진짜 그때 할 때 최고 점수가 230점. 대박.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었어요. 딱 한 번. 근데 대회에 나갔을 때 점수는 140점. 140도 나보다 잘 네. 치네. 나보다 잘 튼다 무조건. 그때 진짜 그때도 또 오기 될 때까지 한다. 승부욕이 좀 있고 끈기가 있네요. 네,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때 이렇게 재활을 하면서 볼링도 치고 컴퓨터도 이제 들으면서 배웠거든요.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방법을 익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여전히 저에게 근데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것도 있었고 외로움. 나 스스로는 성취 경험 이런 게 생겨서 괜찮은데 이 다른 나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왜냐면 저는 자신감이 그때는 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그렇겠죠.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과는 별개로 이제 대화를 지금은 제가 이렇게 그냥 소리가 나는 곳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냥 바라보거든요. 습관적으로. 그냥 근데 그때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고 대화를 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왜냐면 내가 다른 곳을 보면 상대가 날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을까? 왜냐면 여전히 가정에 대한 그런 다름도 제 마음속엔 풀리지 않았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복지관에서 저는 이제 1년을 이제 다니면서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는 있어도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떡하지? 난 너무 외로워서 못 살 것 같은데. 나 진짜 사람 없이 못 사는데. 이제 어릴 적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도 나의 삶의 원동력은 사람이었는데, 친구들이었는데 사람을 못 만난다는 건 너무 나에게 가혹한데 하나님 있다면 제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툭툭 내뱉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 삶의 의미가 뭘까라는 뭔가 이상한 철학적 질문을 막 하면서 그 복지관에 약간 직업팀이 있거든요. 저 앞으로 대체 뭘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걸 묻고 싶어서 그냥 무작정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막 막 능력 검사를 하게 되고 상담을 하고 그때도 뭐 이제 상담 시기에 이제 고개를 숙이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어떤 한 선생님이 이제 웃으면서 저에게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솔아, 왜 이렇게 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 고개 들어도 돼. 더 당당해져도 된다. 너 그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게 더 이상해 하면서 장난을 쳐주는데 어릴 적 제가 누군가 내 마음의 이 문을 두드리고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조금만 알아주면 나 이 문 열고 나와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때 그 시기에는 저에게 그 말 한마디가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한마디 덧붙인 게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상담이 다 끝나고 네네. 이제 이제 너무 감사하다 저도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예. 혹시 한솔이 다음에 교회 갈래?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또 교회요? 내 인생의 교회가 왜냐면 좋게 끝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교회?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냥 네. 전 교회 안 갈래요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네. 근데 제 마음에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왜 내 인생에 교회가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걸까? 네. 그리고 왜 나는 또 가기 싫은 교회가 가고 싶을까? 거절했는데 왜 계속 생각나면서 가고 싶을까? 그곳에는 또 좋은 사람들이 있을까? 예. 하면서 고민하다가 다시 복지관으로 갔어요. 네. 저 이번 주에 교회 가겠다. 와. 일단은 가보자. 네. 그래 다시 한번 가보고 진짜 이번에도 아니면은 진짜 아닌 거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믿고 가보자. 가고 싶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따라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시 한 5, 6년 만에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교회를 가니까 진짜 너무 사람들도 좋고 네. 너무 그동안 제가 고민했던 또 한 가지가 해결되는 느낌인 거예요. 네.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내 인생에 예.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이라는 그 길로 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은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고 세상에 혼자 남으면서 어떻게 살지 할 때도 큰엄마 큰아빠를 만나게 되면서 또 인생이 끝났다고 시각적인 되면서 생각할 때 사실 어떤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좋은 사람들을 연결되게 되면서 내 인생에는 그 외로움이라는 거를 주변 사람들로 채워지게 만들어지는 기분? 네. 그런 게 그때 20살쯤에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는 않네. 네. 그 설교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예. 라는 그 말이 와닿는 거예요. 그치, 나에게도 고난이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축복도 굉장히 많았네. 나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복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옆에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자신감이란 게 다시 생겨나고 또 앞길을 또 새롭게끔 꿈을 꿀 수 있게 바라보게 하는구나. 그게 연결되면서 참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이 갑자기 생겨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100% 아직 신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 네. 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 예. 20살.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한 네. 거예요. 그때부터 19살 겨울부터 예. 교회를 그때부터 꾸준히 나갔어요. 예. 일단. 맞아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기 시작했고 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끄는 동역자들을 보이지 않게 숨겨놓으시면서 네. 형제님을 조금씩 부르셨네요. 네.